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밤 10시, 11시가 되면 자꾸 뭔가 당기십니까? 낮에는 잘 참았는데 밤만 되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기분 탓도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갱년기 몸에서는 저녁 이후에 먹는 것이 낮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사 충격을 줍니다. 사령탑이 이미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야간 식사는 그 흔들림을 증폭시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리셋 다이어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편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축, 언제까지 먹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슬람권 여성들의 라마단 단식을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해 떠 있는 동안 음식과 물을 끊고 해진 뒤에만 먹는 방식이에요.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폐경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라마단 한 달의 변화를 보니 체중뿐 아니라 호르몬, 대사, 염증 지표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덜 먹어서 빠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시간 자체가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힌트입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갱년기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를 반복하면 인슐린이 항상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길어지면 세포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런데 안 먹는 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확보되면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고 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민감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들을 봐도 단순히 시간만 제한했을 뿐인데 체중은 물론이고 공복 인슐린과 저항성이 줄어드는 변화가 보고됩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단식하면 근육이 다 빠지지 않나요? 단식 자체가 근육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단식 시간이 너무 길고 식사 시간에 단백질이 부족하고 운동을 안 할 때 근육이 빠집니다. 식사 시간을 모으되 그 안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근육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3편에서 사령탑에 작은 불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사령탑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혈당 처리, 식욕 신호, 대사 조절, 쉬지를 못합니다.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령탑도 일을 줄이고 회복할 시간이 생깁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시간 제한 섭식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조절 신호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단식을 길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가포식 같은 회복 효과는 짧고 간헐적인 활성화에서 나옵니다. 너무 길고 만성적으로 굶으면 오히려 호르몬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갱년기 여성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령탑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이지 자가포식 자체가 목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폐경 후 여성은 같은 양을 드셔도 식후 인슐린 반응이 폐경 전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는 몸인 거예요. 거기에 야간 식사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에 비해 더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밤이 되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도 함께 퇴근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 준비 중인 췌장과 대사 시스템에 야식이라는 야근을 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거나 인슐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자꾸 뭔가 당기는 그 식욕 자체도 사령탑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사령탑이 안정되면 그 식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단식이 그냥 적게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가요? 체중계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 칼로리 제한과 큰 차이가 없다는 메타 분석들이 있습니다. 단식은 체중을 무조건 더 빼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숫자가 아니라 사령탑의 안정입니다. 칼로리만 줄이면 몸은 굶주림 모드로 들어가 대사율을 떨어뜨리지만 시간 제한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질적인 염증 지표를 함께 개선합니다. 단순 칼로리 제한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같은 16시간 단식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사령탑이 안정되는 신호로 작용하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수면이 약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단식을 너무 강하게 시작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안면 홍조가 심해지거나 오히려 식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수 조절이 잡히고 수면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같은 단식도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탄수 조절이 먼저, 단식은 그 다음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 롤러코스터가 치는 상태에서 단식부터 하면 가짜 배고픔 때문에
사령탑이 비명을 지르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6시간을 무리하게 굶으려 하지 마세요. 우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12시간 공복,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사령탑이 편안하게 적응하면 그때 14시간, 16시간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갱년기 맞춤형 안전한 단식입니다. 그리고 6편에서 말씀드릴 수면까지 3가지가 함께 모여야 사령탑이 안정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에 자꾸 뭔가 당기거나 야식을 끊기가 어려우신 분,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사령탑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면이 왜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인지를 풀어드립니다. 잠을 못 자면서 단식과 탄수 조절을 아무리 잘해도 사령탑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6편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주 W 한의원 박승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